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피부장벽 전도사 레지나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색소. 여러분, 색소라는 거는 이제 얼굴에 갈색빛을 띠거나 청회색빛을 띠는 규칙적 또는 불규칙적으로 올라와 있는 것을 말하는데요. 수조가 있을 때 금붕어가 위에 있는 거랑 밑에 있는 거랑 가까이 있는 금붕어는 좀 더 또렷하게 선명하게, 좀 더 밑에 있는 금붕어는 형체 자체가 조금 흐릿하면서도 퍼져 보이는, 위에서 보면 되게 다르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표피에 위치하느냐 좀 더 깊숙이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치료도 달라지고 비교적 쉽게 치료를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색소 또는 뭐 잡티라고 표현하지만 그걸 자세하게 진단을 해보면 정말 다양한 색소 질환, 병변들을 가지고 있게 되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나이 들어서 생기는 흑자라던가 어릴 때 생기는 주근깨, 평평사마귀 같은 것도 잘못하면 색소처럼 보이기도 한데요. 그리고 검버섯이라고 해가지고 나이 들면서 많이 생기는 그런 질환, 트러블 나잖아요. 얘네를 만지거나 짜거나 하면 어떻게 되죠? 100% 아니 200% 색소 침착 생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는 주근깨만 있어, 나는 기미만 있어, 이렇게 단순하지 않고요. 저 역시 얽히고 설켜가지고 같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들을 치료하기가 까다롭겠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를 구분할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피부과 전문의 선생님한테 진단을 잘 받고 선생님과 상담을 하셔야 돼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화장품으로는 기미, 잡티, 색소가 완전히 해결되거나 없어지거나 하지 않습니다. 미백 앰플에 들어가는 주 성분은 나이아신아마이드, 알부틴, 알파비사브로, 사실 이 성분들이 의학적으로 논문으로 입증된 그 효과가 있으려면요, 함량이 좀 많이 들어가야 돼요. 우리나라 또는 이 세계 화장품법상 효과가 있을 만큼의 양을 허용하지 않아요. 제가 진짜 이 화장품을 만든 사람으로서 미백 앰플 써봤자 별로 효과 없다라고 말하면 저도 앞으로 미백 앰플을 못 팔게 되겠죠. 공부를 하고 많은 원장님들께 물어보고 하면서 배운 거는 오히려 다른 쪽으로 정말로 효과 볼 수 있는 방법을 해야겠구나라는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언니, 그럼 저 이번 생은 망한 건가요? 나 그럼 이 색소들 이거 어떡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색소 없는 사람은 없거든요. 전체적인 톤과 결, 반짝임, 그걸 이용했을 때 정말로 미백이 되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개념 정리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미백, 화이트닝 이런 용어를 쓰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미백, 화이트닝은 무엇인가요? 진짜 하얘지는 거, 그리고 막 색소가 없어지는 거, 맑고 톤과 결이 환해지는 거. 우리의 이 멜라닌 세포, 멜라닌 색소들은요, 유전적으로 타고난다고 해요. 그러나 갖고 태어난 피부에서 가장 맑고 밝고 뽀얗게 될 수는 있다는 거. 내가 타고난 피부 중에서 가장 밝은 건 어떤 색깔일까요? 라고 했을 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배를 한번 까보실까요? 또는 엉덩이, 허벅지, 이렇게 햇빛이 별로 안 닿는 그런 속살을 까보시면요, 그 색깔이 바로 내가 타고난 피부의 가장 밝은 색깔일 겁니다. 거뭇거뭇한 색소들을 옅게 하고 없애는 거, 이것과 내 피부 전체적인 피부 장벽의 톤과 결을 고르게 해서 좀 맑고 투명하게 건강하게 만드는 거, 이거는 다르게 접근을 하셔야 돼요. 자, 먼저 이렇게 우리가 기미, 주근깨, 색소, 그리고 흉터, 이것들을 어떻게 없애냐? 바로 피부과 레이저의 도움을 받는 건데요. 이 색소들은 여러분 쉽게 생각해서 돌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까맣거나 갈색이거나 여러 가지 색깔의 그런 돌멩이들이 레이저를 받으면 조사합니다. 빛으로 쪼개서 깨부시는 거죠. 그럼 걔네들이 사라지나요? 안 사라지죠. 피부 밑에 다 남아있어요. 하나하나 조사해서 터뜨리고 또 조사해서 터뜨리고, 이거를 계속 오랫동안 반복을 하면 큰 덩어리에서 조금 작아지다 보니까 우리 표면에서 별로 티가 안 나는 거죠. 색소가 좀 옅어졌다라고 표현하는 거지, 얘가 완전히 사라지는 거는 사실 쉽진 않고요. 피부 표면에 다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가 컨디션 안 좋고 스트레스 받고 햇빛 많이 보고 바캉스 갔다 오고 얼굴 스크럽하고 다토하고 자극 주고 보습 잘 안 하고 이러면 얘네들이 다시
올라오는 거죠. 완치라는 개념은 없고요. 꾸준히 관리해줘야 되고 다독다독 데리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깨진 조각들, 이 파편들을 어떻게 하면 잘 치울 수 있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좋은 음식, 자는 것, 그리고 스트레스 받지 않고 몸에 염증을 올리지 않는 아주 건강한 마음 상태, 이것들이 정말 아주 잘 돌아가면 이 레이저 받고 깨진 조각들을 잘 청소를 해줘요. 그러니까 레이저 효과도 막 200배 좋은 거지. 근데 막 이때 스트레스 받고 너무 밀가루 단 거, 튀긴 거, 인스턴트 먹고 그리고 잠 못 자고 늦게 자고 넷플릭스 보고 스트레스 받고 염증 올라가고 막 이 염증 수치가 높아지고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 높아지면서 이 조각조각들을 안 치워주는 거야. 쓰레기를 안 치워주는 거야. 레이저를 받으면 뭐해요? 그대로 남아있는데. 너무 안타깝죠. 여러분, 그 의지가 없다면 그냥 레이저 안 받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돈도 쓰고 시간도 쓰는데 좋아지기는커녕 더 지저분해질 수도 있다는 거. 내가 타고난 피부에서 최상으로 뽀얘질 수 있는 그거를 우리가 매일매일 구현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톤과 결을 고르게 해서 훨씬 더 밝고 맑고 환해 보일 수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톤과 결이라고 했을 때 요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우리 피부가 매끈해 보이지만 매끈하지 않고요. 울퉁불퉁 하거든요. 근데 사람마다 보랑과 이랑의 격차가 있겠죠. 이 격차에 따라서 빛이 반사될 때 훨씬 더 굴곡이 많이 져 보이겠죠. 그러니까 피부가 좀 울퉁불퉁하다라고 느끼는 거고요. 이 격차가 조금 완만하면 오, 깨끗하다, 맑다,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톤과 결을 만들려면 결국 얘는 피부 장벽이잖아요. 피부 장벽이 푸석해서 말라비틀어진 그런 스폰지가 빛이 반사가 좋을까요? 아니면 물을 머금어가지고 촉촉하고 말랑말랑하면 빛의 반사가 예쁠까요? 당연히 물 먹은 스폰지가 훨씬 더 빛이 예쁘게 반사가 되겠죠. 우리 피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물 먹은 스폰지처럼 아침 저녁 보습을 착착착 레이어들을 꼼꼼하게 잘 하고 자극, 마찰, 물리적 닥터, 필링 패드, 압출, 만지고 여러 가지 이런 거 다 안 하셔야 되고요. 이런 피부를 거칠게 만드는 자외선을 최대한 피하셔야 되고요. 더 중요한 거는 먹고 자고 스트레스 관리, 요것도 다 이 톤과 결에 영향을 줘요. 톤과 결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마다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스스로 혼자 판단하려고 하지 마시고 가까운 병원에 가셔가지고 내 색소가 뭔지를 정확히 진단받고 시간과 돈과 노력을 투자할 것인가를 잘 원장님과 상의해가지고 판단해서 색소는 색소대로 뿌시고 모든 것이 다 함께 돌아가야 한다는 거를 저는 요즘에 조금 더 깨닫고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노화라는 게 같이 계속 오기 때문에 내가 5년 전보다 지금 훨씬 늙었잖아요. 피부도 또 늙는단 말이에요. 모공은 더 커진단 말이에요. 색소는 더 올라온단 말이에요. 이것들과 함께 잘 노화가 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도움을 함께 받으면 훨씬 더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끝나는 줄 알았죠? 아니에요. 색소들이 정말 종류가 많고 근데 이 많은 색소들 중에서 여러분이 가장 고민인 게 아마도 기미일 거예요. 기미는 사실 10대, 20대 초중반에는 별로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20대 후반에서 30대, 40대, 50대 되면 정말 피크를 찍죠. 기미 대체 왜 생기는 거고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지 그거를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자, 일단 기미는요, 원인이 명확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나 몇 가지로 유추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몇 가지를 좀 알아볼게요. 기미는 이제 나이가 들수록 심해지고요. 폐경이 되면 조금 좋아지는 걸 보니 이거는 여성 호르몬 때문에 약간 좀 더 활성화되는 거구나 라고 이제 많은 의사 선생님들, 연구자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기미의 가장 큰 원인, 요인은 첫 번째로 유전이라고 해요. 유전은 사실 막을 수 없어요. 우리 외가, 할머니, 이모, 엄마가 기미가 있다면 나도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아, 내가 기미 인자가 있구나. 조금 더 조심해야겠다. 요렇게 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이제 에스트로겐, 여성 호르몬 때문이니까 30년, 40년 노출 기간이 많아질수록 기미가 좀 더 많이 생기는 거. 유전과 에스트로겐, 여성 호르몬이 두 가지는 우리가 못 바꾸잖아요. 받아들여야 되죠. 그냥 쿨하게 오케이, 인정.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내가 바꿀 수 있는 외부적인 요인도 있어요. 이거 집중. 가장 기미를 자극하는 거 바로 자외선입니다. 자외선. 야외 활동을 많이 하거나 창가 앉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선크림을 제대로 안 바르는 분들. 그런 분들은요, 색소 피해가기 힘드실 겁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훨씬 더 심해질 거예요. 햇빛을 많이 보면 우리 피부는 무너지는 거예요. 피부에서는 햇빛을 많이 봤을 때 비상사태 알람을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색소를 위로 올려보내요. 어떻게? 이렇게 우산 피듯이. 짠! 그러니까 멜라닌 색소가 우리 피부를 보호해주는 거예요. 뭐로부터? 자외선으로부터. 자외선에 노출이 안 되면 색소가 우산을 필까요? 안 필까요? 안 피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색소 우산 안 피려면 굉장히 햇빛을 조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거는 바로 자극입니다. 우리 기미를 가장 악화시키는 화장품은 뭐다? 바로 스크럽 제품. 마찰하는 모든 것. 왜냐면 기미는 결국 염증 때문이거든요. 세수하고 얼굴 빨개지면 안 돼요. 열이든 손이든 피부에 자극이 갔단 얘기거든요. 기미 인자가 있는 분들은요, 애기처럼 살살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바로 건조함입니다. 건조한 거 스킨케어 편에서 배웠죠. 건조함은 뭐를 유발하죠? 염증 신호를 많이 유발하죠. 그러니까 염증이 기미라 그랬잖아요. 다 연결되는 거 진짜. 그래서 기미 있는 분들은요, 보습을 지금 본인이 하시는 것보다 더 잘하셔야 되고요. 세심하게 공들여 주셔야 돼요. 착착착 레이어드 잘해서 피부를 항상 말랑한 물먹은 스폰지로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기미는 사실 이 깊이 있기도 하고 조금만 레이저를 잘못해도 오히려 기미를 자극하거든요. 잘하는 전문가, 피부과 전문의를 좀 잘 찾아서 잘 상담받고 하시는 게 사실 너무 중요하다고 해요. 다이어트랑 되게 비슷하죠, 여러분? 다이어트 한 번 했다고 끝인가요? 아니죠. 내 걸로 만드는 제일 좋은 방법은 습관으로 만드는 거예요. 사실 주근깨나 뭐 흑자, 검버섯 이런 거는 진짜 색소 레이저만 받으면 좋아질 수 있지만 기미는 염증 반응이라는 거를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기미 치료는요, 뿌리 뽑겠다 이런 마음 버리셔야 됩니다. 평생 내 친구처럼 잘 데리고 도닥도닥 염증 관리를 한다. 곧 기미 관리를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사실 이번 시간에 색소 레이저를 정말 뭘 받아야 되는지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이번 시간은 이 색소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잡티 하나하나 요거랑 싸우고 막 할 것인가, 또는 멀리 보고 내 톤과 결을 건강하게 빛을 반사를 예쁘게 이런 관점으로 볼 것인가에 따라서 이 미백과 화이트닝의 정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이것만 해도 여러분 큰 도움이 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의 주제는 자외선. 사실 오늘 자외선 얘기 다 하려고 했는데 자외선 정말 할 얘기가 너무 많거든요. 피부를 제일 망가뜨리는 나쁜 놈, 자외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정말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모두 한 톤 밝게 사는 그날까지 안녕.